오늘은 첫 도입부에서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음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10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의 특징. 거의 대부분은 100억이 없어. 이거는 통계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00억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한 90% 넘을 것 같아요. 솔직히 100억은 엄청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이 없는데 100억을 갖게 되면은 거의 다 100%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또 아닌데 나는 계속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똑똑하게 그 100억을 잘 나눠 써서 무조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평생 행복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전쟁 국가나 아니면 최빈민국, 아니면 어떤 학살이 일어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최빈국에서 살아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내가 막 10시간, 12시간 노동을 해도 막 버는 돈은 막 5달러야. 이런 나라가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다르겠지만 막 한 가족이 막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아이들 막 5명에서 7명인데 한 달 생활비가 막 20만 원인 막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혼자 생활비가 아니라 7인 가족 생활비가.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IT였나요?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거기 다큐멘터리 보고 정말 막 같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지진이 나고 막 정말로 이게 불행이 끊임없이 닥쳐오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거기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진흙 쿠키라는 거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진흙 쿠키. 뭔지 아세요? 그냥 어떤 곡물들을 먹으면 그게 그 뭐랄까? 그 곡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곡물 빻은 거를 실제 진짜 진흙이랑 섞어요. 포만감을 늘리고 식감을 어떻게든 더 좀 늘리려고. 진흙. 그다음에 곡물이, 인간이 먹을 곡물이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갈아서 막 섞어서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막 정부가 지원도 해줘서 막 이렇게 초기 정착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그래요. 일단은 지옥에서 탈출했으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뭐 액수는 뭐 100억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산은 있으실 거니까, 뭐 내가 자산이 10배에서 이게 100배가 늘어난 거면은 그 사람들도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것만으로도 뭐 10배에서 100배 경제적으로 상황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단은 구제받았을 때는 순간은 행복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먹고 사니즘, 이 지옥에서 탈출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평생 행복이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적응합니다. 적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큰 돈이 있어도 행복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말기암이에요.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생존 확률이 1%였어요. 암이 다 퍼졌어. 사실상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떤 약을 먹었는데 딱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냥 완치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은 100억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100억 받는다고 여러분이 100억 쓴다고 해서 죽을 운명을 바꿀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인생을 포기했었는데 100억으로도 못할 어떤 인생을, 제2의 인생을 갖게 됐어. 그러면 막 그 순간은 막 진짜 눈물이 나고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평생 행복할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번뇌와 고통은 또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동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잡고 보면은 생각보다 허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를 오늘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를 너무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예요. 10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오늘 인트로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진짜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이랑 뭐 그냥 뭐 이게 몇 뷰가 나오든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행복감을 얻어가시고 어떤 배움을 얻어가시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좀 느끼셨다면은 저는 한 분이라도 그러셨다면은 그냥 이 영상이 충분히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강인함의 힘은 진짜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대국민 필독서는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대국민 필독서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팔고 매출도 늘고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져보니까 이 포맷으로 제가 대국민 필독서를 소개해드린 마지막이 퓨처셀프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시작한 지 몇 개월 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강인함의 힘이 대국민 필독서로 처음 나온 거고 5월 달에 대국민 필독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 2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건 다 대국민 필독서 아니에요. 심지어 소개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책 주제가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냥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책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찾아서 읽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퓨처셀프 전 대국민 필독서는 이 텀은 그 사이에는 좀 짧아요. 유연함의 힘. 유연함의 힘도 엄청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퓨처셀프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통제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일어나는 생리 반응뿐 아니라 고통에 인내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100억 부자도 스트레스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이렇게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인간관계도 있고. 근데 그럼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고 고통을 이렇게 참 잘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인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분 잘못된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스스로가 가짜 피해자를 만들죠. 그럼 어때요?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공경에 처하더라도 인내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잘못된 피해의식에 휩싸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근데 허구한 날 세상 탓, 나라 탓, 무슨 뭐 누구누구 탓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통제감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건가요? 바닥인 거예요. 바닥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인내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죠? 내가 100억이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100억 번 분들은 이 정도 돈 번 분들은 운이 좋아서 번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제일 많이 번 케이스가 뭐냐면은 회사가 매각이 됐거든요. 그건 운이에요. 그 매각 과정에서 뭐 이렇게 조율하고 그런 건 다 뭐 능력이지만 그 매각이라는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은 50% 이상이 운이에요. 운이에요. 그렇게 100억 있어도 여러분 통제감 없으면은 어때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계에서 지구력을 측정하는 너무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스포츠계에서 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최대 산소 섭취량 지표를 쓴다. 이 혹독한 측정 시험은 한 세기 동안 운동 생리학 연구에서 필수 지표였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검증된 방법인 거죠. 그렇죠? 피험자가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동안 수시로 런닝머신의 속도를 높이거나 경사를 올려 강도를
조절하는 사람은 피험자가 아닌 생리학자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 피험자는 튜브가 연결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힘을 소진할 때까지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기계는 피험자의 심혈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한지 측정한다. 이런 거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운동선수들 뭐 이적할 때 자료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선수 시절에 이 측정 시험을 여러 번 받았는데 늘 뭔가 깨름칙했다. 우선 런닝머신 달리기는 실제 다르기가 다르다. 제가 최근에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런닝머신보다는 밖에서 뛰는 게 무조건 좋더라고요. 왜? 이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런닝머신은 뭐 내가 이렇게 막 속도를 조절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뛰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더, 만약에 밖에서 못 뛰는 상황이면은 대안으로 런닝머신도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무조건 밖에서 뛰는 게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뭐 실내에서 런닝머신에서 뛰면 좋겠죠. 그렇죠? 경기장이나 야외 도로에서 경주할 때는 속도를 높이든 줄이든 그 선택권은 주자에게 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시험에서는 그 선택권을 제거한다. 그래서 나는 2014년 가을에 이 선택권을 주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심폐 능력을 측정하려고 런닝머신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달리지 못할 때까지 버티다 항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분 안에 모조리 힘을 소진하는 방식이었다. 런닝머신 속도와 경사 조절도 달리는 속도 조절도 전적으로 내 소관이었다. 그러니까 버튼이 옆에 있어서 자기가 눌러가면서 했겠죠. 덕분에 런닝머신에 오를 때도 마음이 편안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 바꿀지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통제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통제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남은 힘을 쏟아내는 전력 질주에 이미 익숙했다. 이 측정 방식은 만족스러웠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내 몸이 섭취하고 활용하는 최대 산소량 농도는 산소량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었다. 뭐만 바꿨는데 이걸 통제권만 내가 가져왔을 뿐인데, 뭐 경사를 조절하고 스피드를 올리고 낮추는 거를 내가 했을 뿐인데 어때요? 최대 산소량도 확 좋아진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내가 할 일은 따로 생각할 것도 없었다. 내게 지도받는 몇몇 선수들에게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가 그냥 이 책 쓰려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냥 진짜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고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이 확실해요.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시험을 진행했다. 하나는 전형적인 방법대로 감독인 내가 런닝머신 속도를 통제했고, 다른 하나는 선수들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경기장에서 좋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은 기존 방식보다 새로운 측정 방식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 값이 향상했다. 반면 경기장에서 저조한 기록을 내던 선수들은 전통적 측정 방식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았다. 저는 이래서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가 훌륭한 것 같아요. 통제권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다 좋아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좋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그러니까 A급 선수들, S급 선수들은 기존 방식보다 새로운 측정 방식에서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근데 경기장에서 저조한 기록을 내던 선수들은 의외로 누군가 통제해주는 방식에 더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실험을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 통제해주는 방식이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측정 실험 이후 선수들과 논의한 결과에서도 정량적 평가에서 이제 정성적 평가로 넘어온 거죠. 경기력이 더 좋은 선수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방식이 더 좋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선수들은 런닝머신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했다. 기록이 저조한 선수들의 경우는 단순한 과제를 선호했다. 그냥 권위주의에 기댄 것 같아요. 즉 계속 달릴지 아니면 멈출지 결정하면 되는 방식이 더 적절했다. 기존 측정 방식에서는 지칠 때까지 달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경험이 많고 기록이 좋은 선수들은 기존 측정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언제 전력을 쏟아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며 상황을 직접 통제하길 바랐다. 그러니까 S급 인재들이 있어요. 모든 회사들은. 모든 직원들이 소중하지만 직원들도 알아요.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속박이 먹히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실험 결과들과도 너무 매칭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통제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엔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더 굴절적으로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100억이 있어. 내 행복을 타인의 시선에게 그 기준에 맞춰서 내 행복이 결정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산 거를 보여주고 그걸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그거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 행복도가 올라가. 그러면 그 통제감이 어디 있나요? 타인한테 있는 거예요. 예? 타인이 부러워해 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통제감이 내한테 전적으로 있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비싼 걸 했는데 타인이 시큰둥해. 뭐야? 그럼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여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부자인데 너무 안타깝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고 왜 저런 슬픈 선택을 했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통제감이라는 게 없었구나. 자존감이 낮았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큰 부분이에요. 왜?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인생에서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절대 전부는 아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당신이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모른다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돈을 진짜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고.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싱큐베이션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싱큐베이션 수료증이랑 메달은 이 책 다 읽고 서평 쓴 사람한테만 나가요. 그거 돈 주고 사겠습니다. 저희가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멘토링 프로젝트 뽑을 때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그냥 사연 읽어보고 아 이분들 이게 요번 기수에 상생이 좋겠다. 그러면 뽑는 거지 10억 준다고 100억 준다고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는다니까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돈 열심히 벌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자존감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돈도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가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2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신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그럼 대한민국 회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확실히 이런 관점에서 미국 회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권한도 많이 주는데 책임도 빡세게 져요. 책임도 확실히 그 책임지는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고용 안정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회사. 잘못하면 바로 해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시장도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 많죠. 그렇죠? 통제력은 난간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이 통제감은 뇌 활동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리 뇌는 그 사실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선택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뭐 너무 많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냥 인생 꿀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권을 준다는 게 이 사람의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의 선조체는 보상 처리에 관하여 관여하는 부위인데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 실험에 따르면 피험자가 문제의 정답을 선택해 보상을 받을 때 선조체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나 행운이나 우연한 계기로 똑같이 보상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보상은 똑같은데 선택이 앞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디죠? 선조체에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선조체가 뭐라고요?
뇌의 선조체는 보상 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능력이 있으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이 있어야 선조체가 활성화가 되고 선조체는 뭐예요? 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는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짧지만.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돌봄 혜택에 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공할 때 우울감이 개선되고 심리적 각성과 안정감이 상승한다. 이런 건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병원장님들, 요양병원 원장님 이런 사람들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면은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이 책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기업에서는 미세 관리를 줄이고 자율성 확대할 때 직원 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한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 특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 경험하면 지극히 단순한 과제에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회사가 저희 상상스퀘어인 것 같고 고 대표님이 이런 거에 정말 탁월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뭐 이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퓨처셀프. 저희 회사의 10년 후가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 그냥 막 그 생각만 하면은 막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제가 요 부분 읽자마자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바로 나오잖아요. 기업에서는 미세 관리를 줄이고 자율성 확대할 때 직원 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한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그거 재택근무를 사실상 거의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직업 윤리 의식이 부족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가 뭐 만능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재택근무를 하면은 직원 만족도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모든 조사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재택근무랑 회사 출근 근무에서 이 미세관리라는 거를 두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미세관리가 있을 확률이 높을 건가요? 재택근무보다는 출근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지잖아요. 선택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통제감이 줄어들잖아요. 통제감이 줄어들면 어때요? 통제력은 난간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 행복하고 건강하는 사람으로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통제력이 없으니까 난간을 극복하는 힘도 떨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 같은데 어떤 생산 라인은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에서 그 붐비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그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재택근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출산율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직업 윤리 의식은 어떤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원들이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건 그럴 수는 없고요.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 있고 비효율이 있고 진짜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리더가 퓨처셀프 보고 1년 보고 2년 보고 결단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나오네. 강인함의 정말 베스트셀러 1위 돼갖고 모든 분들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겸손함의 힘과 여러분, 겸손의 힘과 세트로 읽으면 진짜 천하무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트로 나온 책같이 나왔어요. 너무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의 힘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오늘 인트로부터 좋지 않았나요? 100억이 있어도 불행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통제감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100억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근데 선택권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통제감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본질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이 사실만 깨달아도 행복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아, 내가 통제감에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행복도는 올라갈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지금 강인함의 힘은 지금 특강이 최소 30강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 아직 안 왔어요. 뒤에 나올 내용 줄줄이 사탕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강인함의 힘은 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꼭 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